안녕하십니까. VM웨어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VM웨어 탄주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혜원입니다. 저는 탄주팀에서 고객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의 현대화를 위한 여정을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약 2주 전에 VM웨어에서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솔루션을 출시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번 세션에서 저는 이렇게 새롭게 출시된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방법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션 도중에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채팅창을 통해 질문을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션이 종료될 때쯤에 간단한 설문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서 경품을 드리도록 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할 내용의 밑단에는 쿠버네티스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쿠버네티스는 새로운 아이아스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쿠버네티스 1.0 버전이 릴리즈가 약 6년 정도 전에 있었는데요. 이렇게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오픈소스를 현재 65% 이상의 조직에서 프로덕션 환경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신의 쿠버네티스 현황 보고서에서 거의 모든 응답자가 쿠버네티스의 운영 개선, 비용 절감, 어플리케이션의 아키텍처 개선에 이르기까지 이점이 많다라고 응답을 하였고, 이러한 답변들로 봤을 때 앞으로도 이렇게 쿠버네티스를 채택하는 기업이 빠르게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쿠버네티스의 채택은 단일 환경을 넘어서서 멀티 클라우드로까지 전환될 그런 흐름을 타고 있는데요. 하지만 멀티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쿠버네티스와 또 이 쿠버네티스 주변의 에코시스템을 채택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도 이미 쿠버네티스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쿠버네티스를 사용을 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기업의 운영자와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배포를 할 때 가장 큰 챌린지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내부 경험과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제가 엔터프라이즈 담당자들을 만났을 때 어려워하시는 부분은 내재화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쿠버네티스 자체와 주변의 수많은 생태계 중에서 어떤 도구들을 선택해서 환경을 꾸리느냐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구성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정답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 오픈소스들이 전부 쿠버네티스 주변의 에코시스템들인데요. 수많은 쿠버네티스 주변의 오픈소스를 활용해서 역량껏 쿠버네티스 기반의 환경을 꾸릴 수가 있는데, 이러한 오픈소스들은 종류가 많기도 하지만 오픈소스 생태계에 변화가 많은 것들을 채택을 했다가 발전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사장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금방 사라질 수도 있는 위험을 안고 있는 이런 것들을 리스크를 안고 오픈소스 기반의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을 효율적으로 배포하고 운영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지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도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VM웨어의 탄주는 이러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의 앱을 현대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제품에 녹여내서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VM웨어에서 바라보는 어플리케이션의 현대화를 위한 두 가지 시각이 있는데, 인프라 업 부분, 어플리케이션 다운, 앱 다운 부분입니다. 첫 번째 시각인 인프라 업은 어플리케이션을 백업해 줄 수 있는 모던 인프라 스트럭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빠르게 변화하는 앱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받쳐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앱 안정성 부분입니다. 두 번째 시각은 앱 다운 부분인데요.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모더나이제이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점점 더 빠르게 많이 요구되는 그런 요구사항들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개발 스피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잘 맞춰서 잘 운영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을 기업에서는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VM웨어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현대화하는 방법으로 크게 두 가지 단계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주로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1단계 방법인데요. 첫 번째 방법으로 인프라의 안정성을 위한 방법입니다. 각각의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멀티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각 CSP가 가지고 있는 쿠버네티스의 것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려면 각각의 사용법을 익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 환경이더라도 동일한 쿠버네티스 플랫폼을 사용을 하자. 그래서 단일 플랫폼으로 통일을 하게 됨으로써 운영자와 개발자가 환경별로 알아야 하는 이런 러닝 커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러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는 좀 더 편리하게 단일한 뷰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솔루션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 이런 아키텍처를 권고드렸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속도 향상을 위한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발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워크로드의 개발 및 배포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VM웨어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드릴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은 어플리케이션의 개발, 배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최적의 솔루션입니다.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IDE 도구에 플러그인을 설치를 함으로써 개발자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어떻게 구동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원격으로 디버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개발자가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게 됩니다. 두 번째 제공하고 있는 기능은 내부에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모듈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플라이 체인에는 개발자의 코드 작성이 완료가 되면 소스의 변경 내용을 트리거링 받아서 실제 쿠버네티스 환경에 배포가 되도록 사전에 정의된 파이프라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개발자와 운영자는 운영 환경으로 빠르게 그리고 지속 가능한 경로, 요즘은 패스 투 프로덕션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운영으로 가는 길을 빠르게 제공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 포함하고 있는 각각의 모듈들은 개발팀, 운영팀, 보안팀 이렇게 각각의 팀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잘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브섹옵스 관점에서도 어플리케이션을 원활하게 딜리버리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릴 때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 패스 투 프로덕션을 제공한다, 운영으로 가는 더 쉬운 길을 제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으로 조금 더 쉽게 가기 위해서 이런 경로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더 나은 데브섹옵스 경험을 얻으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러한 과정들은 개발 코드부터 운영 배포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일련의 작업들을 표시를 한 겁니다. 관련 기술들도 습득을 해야 되고 개발이나 디버깅, 테스트, 빌드 이런 과정이 끝나게 되면 이후에는 이 코드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에 대해서 스캐닝을 한다거나 사이닝, 레지스트리에 저장하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컨테이너를 배포하고 구동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은 개발자, 운영자, 보안 관리자 이렇게 역할이 프로세스별로 섞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세스들을 각각의 역할별로 안전하게 그리고 확장 가능하게 그리고 또 모든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모듈을 제공을 함으로써 엔드-투-엔드 데브섹옵스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이 바로 앞으로 말씀드릴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입니다.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은 개발자가 코드를 커밋하면 내부에 가지고 있는 사전에 정의된 서플라이 체인이 자동으로 트리거되어서 안전하게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시켜 줄 수 있는 운영 경로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안 담당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지 스캐닝이라든가 사이닝 같은 추가 검증이 필요한 경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서플라이 체인에다가 파이프라인을 끼워 넣어서 커스텀한 체인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자 역시 배포 방법에 대한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할 경우에 이 부분을 수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담당자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모듈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탄주 어플리케이션이 가진 특징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은 크게 두 가지 컨셉을 기반으로 합니다. 첫 번째가 앱 어웨어 플랫폼이라는 개념입니다. 앱이 인식하는 플랫폼이란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앱 어웨어 플랫폼 그리고 플랫폼 어웨어 앱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앱 어웨어 플랫폼의 뜻은 어플리케이션이 작동하기 위해서 플랫폼에 앱이 가진 많은 정보들을 알릴 필요가 없이 어플리케이션이 플랫폼 위에 올라갔을 때 플랫폼이 어플리케이션의 진행 상황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플랫폼 어웨어 앱이라는 의미는 어플리케이션이 플랫폼이 가진 정보들을 알고 있어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플랫폼의 환경을 고려를 해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저희가 개발을 해왔던 방식은 플랫폼 어웨어 앱이었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제 좀 관점을 바꾸어서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은 자바 개발자들이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인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그 개념이 생겼습니다. 스프링 프레임워크 진행에서는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라고 하는 위저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위저드의 기본 컨셉이 바로 앱 어웨어 플랫폼입니다.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은 개발자들이 쿠버네티스라는 플랫폼에 동작하기 위한 여러 다른 설정들을 직접 구성을 할 필요가 없이 어플리케이션의 배포 템플릿을 제공을 해서 개발자들이 이런 구성을 직접 해야 되는 이런 부담감을 덜고 개발 자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자라든가 운영자 그리고 배포자 이런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플랫폼에서 좀 더 많은 일을 이제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플랫폼 역시 자동화 그리고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설정들을 추가하는 템플릿들이 포함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탄주 이제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의 컨셉은 이너 루프와 아우터 루프입니다. 이너 루프는 개발, 테스트, 디버깅 같은 개발자의 개발 작업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작업들을 의미를 합니다. 개발자가 작업을 가지고 와서 코딩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체크인을 할 준비가 될 때까지 이런 과정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이것을 이너 루프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이런 작업들을 개발자의 테스트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아우터 루프는 개발자의 환경 밖에서 일어나는 작업들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소스가 체크인되면 여기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코드가 운영 환경에 전달되도록 하는 이런 작업들이 수행이 됩니다. 이미지를 만들고 이 이미지를 스캐닝, 테스팅, 배포 같은 작업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아우터 루프라고 부르게 됩니다.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는 이너 루프 안에서 일어나는 작업들을 빠르게 반복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우터 루프에서 일어나는 작업들을 자동화해서 빠르게 운영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배포하는 데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이너 루프, 아우터 루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프로세스와 연결시키면 이런 모양새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개발을 시작을 해서 디버깅하는 이런 반복된 작업, 소스를 체크인하기까지 작업을 이너 루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스가 체크인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체크인된 소스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빌드를 하고 빌드된 이미지가 안전한지 그리고 스캐닝, 사이닝하는 이런 작업들을 거쳐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는 아우터 루프가 됩니다.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는 이런 이너 루프와 아우터 루프를 하나로 묶어서 어플리케이션 소스부터 쿠버네티스 환경에 배포되기까지의 과정들을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모듈을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발 루프를 기준으로 해서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환경은 개발자가 자신이 개발한 앱을 테스트할 수 있는 로컬 환경, 그리고 이 컨테이너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개발자가 제공받게 될 개발 클러스터, 그리고 실제 어플리케이션이 서비스되는 운영 클러스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각의 쿠버네티스 환경에는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 각각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이너 루프에 포함되는 작업들은 개발자가 수행하는 이런 작업들이 될 겁니다. 개발자들이 IDE를 이용해서 개발을 할 때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 어떻게 사용이 될 수 있는지를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그 스프링 부트 개발 경험이 있는 개발자들은 이 페이지가 낯이 익으실 겁니다. 보통 개발을 시작할 때 지금 보시는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라는 웹페이지에서 개발에 필요한 여러 라이브러리들을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스프링 부트 기반 웹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스프링 부트 기반의 웹인 스프링 웹을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JPA 라이브러리를 이제 선택을 할 거고요. 그리고 디버깅을 위해서는 액추에이터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UI를 위해서 심리프 프레임워크도 하나 더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프를 방금 추가를 했고요. 이렇게 4가지의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하였고 선택이 끝나면 이 어플리케이션 템플릿을 이제 zip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이것을 기반으로 개발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런 방식의 위저드를 제공해 주는 것이 개발자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한 그런 기능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 컨셉을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 그대로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 보시는 화면은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웹페이지입니다. 쿠버네티스용 앱 배포 템플릿을 이곳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한 10몇 개 정도의 템플릿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성격에 따라서 센서 데이터를 트래킹하는 앱, 그리고 스프링 부트 어플리케이션도 있고요. 그리고 부트 기반은 아니더라도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커스텀하게 내가 작성한 기본 템플릿을 기반으로 새로운 엑셀러레이터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엑셀러레이터를 만들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New Accelerator 템플릿을 클릭하셔서 포맷에 맞게 작성하신 다음에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이제 스프링 부트 기반의 아주 기본적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탄주 자바 웹앱이라고 되어 있는 이 엑셀러레이터가 스프링 부트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템플릿입니다. 레파지토리 보기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요. 우측에 보이시는 레파지토리 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GitHub에 연결된 소스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내가 만들려고 하는 템플릿이 맞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확인이 끝났으면 추즈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선택을 해줍니다. 새롭게 만들 어플리케이션 이름을 지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 이미지 저장소에 대한 프리픽스도 여기에다가 지정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도커 허브가 아닌 사설 레지스트리를 사용하게 될 경우에 이미지에 넣게 될 그런 태그가 될 겁니다. 넥스트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제 입력한 값들을 확인을 하고 크리에이트를 눌러서 템플릿을 상성을 합니다. 그리고 zip 파일에 있는 것들을 보면은 생성된 디렉토리 구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파일들이 확인이 끝나면 다운로드 파일을 눌러서 템플릿을 다운로드하게 됩니다. 방금 다운로드 받은 zip 파일을 압축을 해제를 하고요. IDE에서 디렉토리 프로젝트를 임포트를 합니다. IDE용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플러그인은 현재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만 지원을 하고 있지만 향후 다양한 IDE를 이제 추가로 확장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미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 두었기 때문에 팔레트에서 라이브 업데이트 메뉴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업데이트를 구동을 해주면 이제 틸트가 구동이 될 겁니다. 그래서 틸트를 구동을 시키게 되면은 틸트가 이제 구동이 될 건데요. 틸트는 개발자가 쿠버네티스 클러스터에 쉽고 빠르게 접근해서 소스의 변경 사항을 감지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빠르게 배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오픈소스입니다. 기본적으로 포함된 틸트 파일에 틸트가 구동이 될 때 동작할 커맨드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초 구동이 되면서 템플릿에 구현된 기본 어플리케이션이 로컬 환경에서 현재 사용 중인 쿠버네티스 컨텍스트를 참고를 해서 여기에 컨테이너를 구동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앱은 큐브 프록시로 포트 포워딩을 하는데요. 로컬 환경의 주소인 로컬호스트 8080 포트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8080 포트를 기본으로 사용하는 이유는 스프링 부트 안에 톰캣이 사용하는 기본 포트이기 때문이고요. 이제 로컬호스트 8080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잘 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IDE에서 소스를 변경해서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컨트롤러에 웹에서 보여질 텍스트가 이렇게 코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스에서 코드를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로 수정을 하고 있고요. 이 수정이 된 것들을 이제 완료를 한 다음에는 이제 저장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 저장하는 이벤트를 감지해서 틸트가 명령어를 다시 실행을 시켜주는 것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컨테이너가 다시 배포가 되면 웹페이지에서 변경된 텍스트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변경된 것들을 리프레시 하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변경이 이제 된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컬 환경에서 개발자들이 개발을 하실 때 이제 자주 사용하는 그런 기능 중에 하나가 디버깅입니다. 디버깅을 원하는 소스 위치에다가 디버거를 걸어두고, 소스에다가 디버거를 걸어두고, 프로젝트에 포함되어 있는 이제 워크로드의 워크로드 야물 파일을 찾아서 거기에 우측 버튼을 보시면은 여기에 자바 디버그 스타트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클릭하시면 이제 원격 디버깅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실제 이제 구동이 되어 있는 컨테이너에 대해서 원격 디버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이 부분이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 가진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로컬 환경의 디버깅과는 다르게 서비스가 될 환경과 동일한 환경을 연결해서 내 환경에서 디버깅을 할 수 있다는 점은 개발자가 테스트를 위한 환경을 별도로 구성을 하거나 할 필요 없이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하는 탄주의 기본 컨셉하고도 일치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너 루프를 다 확인을 하셨고요. 이제 아우터 루프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우터 루프는 체크인이 완료된 개발 코드들이 깃에 저장된 이후부터의 작업들로 이루어집니다. 개발자의 환경에서 벗어나서 개발된 소스가 이미지로 빌드돼서 실제 운영될 그런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배포되는 과정을 의미하고요. 이 부분에 대한 데모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제 깃에서 쿠버네티스까지의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이미지 생성, 스캐닝, 배포 등의 작업을 위해서 필요한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의 주요 서브 모듈들을 한 3가지 정도만 설명을 먼저 드리고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부분은 탄주 빌드 서비스입니다. 탄주 빌드 서비스는 어플리케이션의 코드를 빌드를 해서 이것들을 쿠버네티스 환경에 배포할 수 있는 이미지로 빌드를 해주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이 안에는 크게 2가지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빌드팩인데요. 빌드팩은 각각의 언어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바 빌드팩, PHP 빌드팩, 고 빌드팩 이런 식으로 언어별로 빌드팩을 가지고 있고요. 각각의 언어별로 어플리케이션이 필요로 하는 라이브러리와 베이스 이미지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의 소스를 디텍션을 해서 해당되는 빌드팩을 합쳐서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제 K팩이라는 컴포넌트입니다. K팩은 빌드팩을 이용을 해서 이미지를 빌드를 해주는 CLI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탄주 빌드 서비스가 가지는 장점 중에 하나는 관리하는 이미지들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라이브러리 레이어, OS 레이어로 이미지를 분리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경 사항이 있는 레이어에만 변경을 하고 이 변경된 부분을 탄주 빌드 서비스에서 탐지해서 다시 조립을 해주기 때문에 이미지의 빌드 시간이 굉장히 단축된다는 점, 그리고 또 이미지에 대한 관리를 운영자가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 이제 탄주 빌드 서비스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서플라이 체인 코레오그래퍼라는 것입니다. 코레오그래퍼는 이제 용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국어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이제 안무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안무가는 이제 사전적 정의를 보면 춤을 전문적으로 창작하는 사람들을 이제 의미하는데 이제 이런 서플라이 체인을 자유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이런 이름을 짓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어플리케이션이 운영에 배포되기까지의 과정, 패스 투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이 운영에 배포되기까지의 그 파이프라인을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 이 서플라이 체인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중간에 필요한 여러 단계들을 이제 모듈화해서 추가해서 나만의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2가지 개념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가 플랫폼에 배포하기까지의 단계가 이벤트 기반으로 자동화되어 있는데 이 운영자를 위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념은 워크로드입니다. 개발자가 어플리케이션을 어떻게 배포할 건지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구성 정보들을 정의해주는 이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워크로드는 야물 파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어플리케이션의 이름, 그리고 소스의 위치, 어디를 참조할 건지에 대한 소스의 위치 등의 정보가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쿠버네티스의 리소스를 정의하는 방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 서플라이 체인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오픈소스가 사용이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쿠버네티스의 생태계에 지속적으로 컨트리뷰션을 하겠다라는 VM의 의지와도 이제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개념은 클라우드 네이티브 런타임입니다. 저희가 줄여서 CNR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계시는 서버리스입니다. K네이티브 기반의 쿠버네티스용 어플리케이션 런타임이고요. 어플리케이션이 항상 구동되는 것이 아니라 요청 속도에 따라서 파드 수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가 요청을 처리하지 않을 때는 0으로 스케일 다운되도록 하는 스케일 투 제로 기능, 그리고 파드를 구동하지 않고 있다가 새로운 요청이 들어왔을 때 파드를 자동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스케일 프롬 제로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전부 이벤트를 트리거링해서 워크로드를 조정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컨테이너의 요청이 너무 많이 몰리게 될 때를 대비를 해서 파드가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요청 수를 제한한다거나 배포 방법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의 트래픽을 분할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버전 업그레이드를 한다거나 할 경우에 점진적으로 롤아웃되는 방식을 컨트롤하는 기능도 함께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런타임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앱이 배포될 때 이 기반으로 어플리케이션이 배포가 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으로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포 과정은 이전에 이제 수행했던 방식과 비교해보기 위해서 잠깐 살펴보면요. 기존에는 어플리케이션이 배포가 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었습니다. 먼저 소스를 빌드를 하고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도커 파일을 생성을 합니다. 도커 파일 안에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여러 라이브러리들이라든가 설정 정보들을 스크립팅을 해주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도커 파일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빌드를 하고 이 이미지를 레지스트리에 저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쿠버네티스에 배포하기 위해서 디플로이먼트, 서비스, 로드 밸런서, 인그레스 이런 쿠버네티스가 인식할 수 있는 리소스들을 야물 파일에 정의를 하고 이것들을 배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큐브 컨트롤 커맨드를 이용해서 어플라이하고 이제 앱을 배포를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도 실제 서비스를 위한 FQDN을 실제로 설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 없이 단 하나의 커맨드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로드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워크로드라는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쿠버네티스에서 파드나 서비스, 디플로이먼트 같은 리소스들을 만들 때 사용하는 야물을 만들 때와 동일한 방식의 워크로드 야물 파일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소스 코드부터 쿠버네티스까지 배포하는 것만 단순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앞에서 기본적으로 서플라이 체인에서 제공하는 테스트라든가 스캐닝 기능은 제거를 하였고 단순히 이제 앱을 푸시하는 기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과정을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커 파일로 만들어서 워크로드를 배포하는 경우에는 작업이 좀 복잡한 데다가 수작업도 많고 그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휴먼 에러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면에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통해서 배포를 하는 경우에는 단일 명령어로 배포가 완료가 되고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스크립팅 작업이 제거가 되기 때문에 표준화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이 부분을 실제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야물 파일을 적용을 하기 전에 워크로드 야물 파일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커 파일과는 다르게 훨씬 간결하면서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만들 때 사용하는 우리가 인식하기 쉬운 그 야물 파일과 동일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로 확인할 부분은 워크로드 이름을 지정하는 부분과 이 소스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지입니다. 이 워크로드 파일은 깃에 있는 소스를 참고를 할 거고요. 깃 주소와 브랜치명이 이제 마스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야물 파일이 작성이 되었으면 탄주 CLI를 사용해서 워크로드를 생성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기 위한 동작은 이 명령어 하나만 실행시켜주면 되는데, 다만 내부적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확인을 하기 위해서 왼쪽에 워크로드들이 어떻게 생성되어 가는지 로그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어떤 파드들이 생성되어 가면서 작업이 진행되는지를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는 파드 리스트들을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명령어를 함께 실행시키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을 보시면은 빌드를 위한 파드가 이제 생성이 되었고요. 이 파드가 어플리케이션 소스를 빌드를 해주는 일을 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탄주 빌드 서비스에 관련된 일이고요. 빌드 컨테이너의 상태 부분에 이제 이닛이라고 적혀 있는데 총 6개의 작업 중에서 4가지가 지금 완성이 된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작업이 완료되어 가면서 순차적으로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탄주 빌드 서비스가 빌드를 하기 위해 수행되는 작업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작업이 완료가 되면 이제 이니셜라이즈가 진행이 됩니다. 작업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이제 completed라는 화면 상태로 이제 변경이 되고요. 이 상태가 되면 소스에 대한 빌드가 완료가 된 것입니다. 빌드가 완료된 이후에는 config writer 파드가 이제 수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실제 파이프라인이 구성되고 동작하기 위한 워크로드를 구성하는 단계입니다.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파이프라인은 테크톤이라는 오픈소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config writer 파드 역시 init 컨테이너를 이제 가지고 있고, 완료가 되면 이제 complete 상태가 됩니다. 이 파드가 완료 상태가 되면 이후에는 파이프라인이 동작하면서 실제 앱이 구동될 파드가 생성이 되고 러닝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파드도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컨테이너가 2개가 가지고 있고요. 이제 하나는 실제로 운영이 될 워크로드 컨테이너이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런타임을 위한 서버리스 동작을 위한 컨테이너가 함께 구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름을 보시면 리비전 번호, 첫 번째 배포되었다는 의미로 1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전 데모에서 이제 워크로드를 생성하는 탄주 CLI를 구동을 시켰었습니다. 이 명령어는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배포 한 번으로 이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깃에서 소스 변경이 일어날 이런 부분들을 이제 후킹해가지고 이것들이 일어나는 앱을 지속적으로 변경시켜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이프라인이 같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제 깃에서 소스 변경을 하고 내부적으로 변경이 되는 걸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로그를 확인하는 명령어를 수행을 하고 있고요. 하단에는 파드들의 목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이제 소스를 변경을 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텍스트를 추가로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를 더 추가해 놓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커밋 버튼을 눌러서 이제 커밋을 합니다. 그러면 소스가 변경이 되었는데, 이때 이제 왼쪽에 하단에 보시면 첫 번째 디플로이먼트가 터미네이트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벤트를 받아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파드가 서버리스 구조이기 때문에 호출되지 않은 파드가 기본 최소 파드 개수인 0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아서 지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보시면 이제 그 깃에서 소스가 변경된 이벤트를 이제 받았고요.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에서 이제 빌드가 자동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을 보시면 이제 그 빌드가 완료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빌드 파드를 확인을 해보면 이제 리비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번호가 하나 더 추가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onfig writer 파드 역시 추가로 이제 지금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작업들이 일어나게 될 거고, 워크로드 파드가 이제 생성이 되기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막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러닝 상태가 되었습니다. 빌드 파드와 config write 파드는 리비전 횟수만큼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2번까지 빌드를 했기 때문에 각각 2개씩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스케일링에 대한 그런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측 상단을 보시면 아까 보셨던 로그들, 파드들의 로그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빌드 파드 2개와 그리고 이제 config write 파드 2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포가 2번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탄주 자바 웹앱의 워크로드 파드는 보이지 않고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에서 호출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디폴트의 최소값인 0으로 스케일 다운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실제 사용 중이지 않더라도 일정 개수의 파드가 항상 이제 띄워놓고 싶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워크로드의 야물 파일에서 최소 파드 개수를 디폴트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물 파일을 이제 워크로드 야물 파일을 열고 최소 스케일 개수와 최대 스케일 개수를 3으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변경을 하고 이제 수정을 하였고요. 이제 다시 어플라이 명령어를 사용을 하여서 이제 최소 스케일 개수와 최대 스케일 개수를 이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그 워크로드 스케일 개수가 오토 스케일링 개수가 3으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좌측을 보시면 이제 로그들이 출력이 되고 있고요. 이제 우측 상단에는 컴피그 라이트 파드가 추가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아까와는 다르게 빌드 파드는 추가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드 파드가 추가되지 않은 이유는 저희가 지금 워크로드에 대한 것만 변경을 하였고 소스에 대한 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워크로드에 대한 설정 정보만 변경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파드만 반영이 된 거고요. 만약에 또 여기서 테스트라든가 이미지 스캐닝 같은 파이프라인이 추가가 된다면 이런 형태의 파드들이 더 추가가 될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파드들이 더 추가가 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워크로드 파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와는 다르게 3개씩 구동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이 된 파드들은 요청이 없더라도 항상 구동이 되는 그런 파드가 될 겁니다. 이제는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워크로드를 관리할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의 모니터링하는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모니터링할 앱을 카탈로그로 등록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보이시는 이 화면들은 이제 하나씩 등록이 되면서 추가가 될 건데요. 우측 상단에 레지스터 엔티티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레파지토리 URL을 입력하는 페이지가 보입니다. 카탈로그 정보가 구성되어 있는 야물 파일을 입력을 하고 여기서 이제 애널라이즈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게 올바른 카탈로그 정보인지 확인을 해주고요. 리뷰가 끝난 다음에 임포트를 하게 되면 워크로드가 카탈로그에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등록이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잠깐 카탈로그 정보가 구성되어 있는 야물 파일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탈로그 이름이라든가 관련 태그들, 라이프 사이클 같이 또 뭐 오너십 이런 것 같이 이제 이런 것들이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의가 된 다음에 이렇게 등록이 되면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카탈로그 목록 위에서 워크로드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한번 들어가서 어떤 정보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뷰 페이지에서는 워크로드에 대한 기본 정보들, 아까 카탈로그에서 이제 추가를 한 그런 정보들이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이시는 뷰 소스 버튼을 클릭을 하면 실제 이 워크로드와 연결된 GitHub 소스 페이지랑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항목에는 디스크립션이라든가 태그 같은 아까 카탈로그 야물 파일에 정의했던 여러 정보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워크로드가 배포된 다음에는 이제 워크로드 관련된 여러 런타임 리소스들이 이 페이지에 포함이 됩니다. 쿠버네티스 서비스와 쿠버네티스 파드가 있는데 여기에 보이는 파드는 아까 이제 워크로드를 구동시키기 위해 필요한 설정들을 체크하는 작업용 파드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빌드 파드, 컴피그 라이터 파드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잡이 완료가 된 이후에는 컴플리티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파드 상태가 레디 상태가 아니라서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이제 우측에는 보시면은 이제 K네이티브 서비스의 이제 우측을 보시면 이 우측에 이제 실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앱 어플리케이션의 URL을 가지고 있고 앱을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 워크로드를 펼쳐보면은 현재 배포된 디플로이먼트들에 대한 이력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워크로드를 한번 클릭을 해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워크로드의 서비스에 대한 주소와 이 워크로드와 관련이 있는 여러 가지 리소스에 대한 야물 파일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현재 워크로드들에 대한 상태, 그리고 이제 워크로드들의 오너십 정보도 함께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오너십 정보에 있는 이 워크로드들과 관련이 있는 쿠버네티스 리소스들이 하이어라키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로 내려보시면 어노테이션이라든가
뭐 이제 레이블 정보, 라우팅 정보, 뭐 리비전 정보, 파드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릭해서 파드 정보를 한번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드 정보를 이제 조회하고 있고요. 파드의 오너십은 아까 보셨던 거하고는 좀 다르게 좀 더 많은 하이어라키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큐브 컨트롤 플러그인 중에 트리라고 하는 플러그인이 있는데 이 플러그인은 리소스들의 하이어라키한 관계를 보는데 유용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플러그인입니다. 마치 그 플러그인을 조회하는 것처럼 UI에서 조회가 되는 것처럼 유사하게 리소스 관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파드의 어노테이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레이블 정보도 함께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라이브 뷰라고 하는 이런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플리케이션 라이브 뷰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액추에이터를 사용하는 스프링 부트 워크로드를 모니터링 할 때만 보이는 그런 섹션입니다. 우선 이 워크로드가 표시가 하고 있는 액추에이터 정보를 이제 클릭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추에이터는 스프링 부트 앱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를 다 담고 있기 때문에 개발자들이 개발을 할 때 디버깅하기가 좋아서 아주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각각의 이런 링크들이 정보 유형별로 매트릭이나 그런 하위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각각의 세부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액추에이터에서 담아내는 정보는 보시는 것처럼 제이슨 포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독성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크롬에다가 플러그인으로 제이슨 뷰어를 설치를 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줄도 바뀌고 뷰티파이에서 보여지고는 있지만 이렇다 하더라도 텍스트로 되어 있는 정보를 추출해서 보기는 좀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UI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이 액추에이터에서 보여주는 링크들을 이 위에 인포메이션 카테고리에 나누어서 정보들을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액추에이터에 대한 링크, 스프링부트 버전 같은 정보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디테일에서 보여주게 되어 있고요. 이쪽에 있는 이 위쪽에 이제 인포메이션 카테고리에서 좀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헬스는 앱의 구동 상태, 그리고 디스크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항목을 바꾸어서 인바이런먼트에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환경 변수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그 레벨에서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고 있는 로그 프레임워크에 대한 지정된 로그 레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물론 특정 패키지에 대한 로그 레벨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버깅 때문에 로그 레벨을 낮췄다가 이슈가 해결되면서 다시 로그 레벨을 올리는 경우, 이런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발자들이 디버깅하기 좋고요. 메모리에는 현재 사용 중인 메모리 정보를 이제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레드 역시 이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여기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볼 수가 있고 필요할 경우에는 스레드 덤프도 이곳에서 이제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HTTP 리퀘스트를 이제 보실 텐데요. 여기서는 이제 요청 횟수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시간 확인을 위해서 이제 실제 어플리케이션을 2초 단위로 한번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출을 이제 2초 단위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새로운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 파란색 그 버튼을 보시면 실시간으로 몇 개의 요청이 들어왔는지를 이제 메시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을 하셔가지고 여기서 요청이 들어온 추이를 그래프로 확인을 이제 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요청 들어온 횟수들을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트래픽을 이제 동적으로 보시는데 유용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컨피규레이션 프로퍼티는 환경 어플리케이션의 컨피규레이션 정보들을 볼 수 있는 페이지가 되겠고 빈 정보도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트릭 정보를 여기서 이제 뭐 추가를 해가지고 디버깅을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이시는 뭐 익셉션이라든가 아니면은 메소드, 다양한 메소드 그리고 또 상태 이런 것들을 정보를 포함을 해서 매트릭을 추가를 하셔서 모니터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액추에이터에서는 아까 보셨던 제이슨 파일에 표시된 여러 하위 엔드 포인트들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보여드릴 거는 이제 API 포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여러 API들은, 여러 앱들은 일반적으로 API들을 통해서 노출이 될 텐데요. 특히 요즘은 마이크로 서비스를 아니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구현한 아키텍처를 지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API를 통해서 노출을 시키고 사용자가 이 API를 테스트할 수 있는 UI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API를 참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웨거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앱이 그 앱이 가진 API에 대한 정보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플리케이션별로 고유의 URL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참조하는 개발자들이 어플리케이션별로 URL을 알고 있어야 참조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지금 이런 이제 아래로 내려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는 여러 가지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개발자라면 이제 많이들 보셨을 법한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도 있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스웨거 UI를 사용을 하게 되면 제공을 받게 되는 그런 UI입니다. 이렇게 이제 디스플레이 되는 화면이 스웨거에서 제공하는 JSON 파일을 기반으로 생성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API 포탈에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이제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VMware에서 제공하고 있는 API용 단일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보들을 기반으로 어차피 파싱을 해서 UI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그런 어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API들을 전부 묶어서 하나의 화면에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은 이 페이지만 접속을 하게 되면 원하는 API를 검색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현재 2개가 디폴트로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를 클릭하고 들어가면 아까 보셨던 스웨거 페이지랑 동일한 UI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API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객체 유형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펫은 이제 이런 모델을 제공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렇게 제공되는 API에 대해서 파라미터들을 이제 확인을 하거나 여기서 이제 API들을 확인을 하면서 파라미터들을 보거나 아니면 응답이 어떤 유형으로 되는지를 이제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페이지도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들을 데모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하면 조금 전에 보신 API들을 모아서 하나의 뷰로 제공을 하는 API 포탈,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의 워크로드에 대한 템플릿을 제공을 하는 엑셀러레이터도 보셨고요. 그리고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설치를 하고 워크로드들을 배포해주는 탄주 CLI도 함께 보셨습니다. 이 엑셀러레이터와 탄주 CLI를 통해서 실제 쿠버네티스 환경까지 패스 투 프로덕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능도 함께 확인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원격 디버깅이라든가 로컬 환경에서의 개발을 쉽고 편리하게 해주는 IDE 플러그인의 기능도 함께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 배포가 되었을 때 K네이티브의 런타임을 이용한 워크로드 배포, 그리고 스케일링 기능도 이번 세션에서 함께 다루었습니다. 이렇게 탄주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이 제공하는 기능들의 뒷단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은 전부 쿠버네티스의 에코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오픈소스들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VMware는 이렇게 쿠버네티스의 오픈소스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서 주변 오픈소스들을 적극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컨트리뷰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